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 PD의 강현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들 등원이제 시키고 오셨고요. 저는 벌써 오후네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만 그런가요? 오늘은 아이들과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6개월 이상 신체적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스킨십을 안 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권의 문제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학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전쟁이나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을 좀 추적해서 연구를 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루마니아의 고아원 사례가 있어요. 자, 그 루마니아에서는요, 과거에 공산주의 독재자인 니콜라이 차우셰스쿠가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강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40세 이하의 여성들이 반드시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만 했고,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 예를 들면 피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반역자로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키울 수 없는 여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불쌍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많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부에서 이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고아원에서는 전혀 이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기들을 한 방에 20명에서 30명을 넣어놓고 이 아이들을 한 명의 부모가 돌봤다고 해요. 여러분의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한 명의 아기를 한 명의 어른이 키우기도 힘들어요. 한 명의 아이한테 2명의 어른이 붙어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시죠? 그런데 20명에서 30명의 아이를 한 명이 키웠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뭐냐? 이 아이들한테 정말 먹을 것 정도만 공급되는 정도였지, 정말 무슨 상호작용이 있었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상호작용, 이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든지,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이러한 정서적인 교류가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자랐던 거죠. 어,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학대예요. 이렇게 아이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이거는 방임에 해당되는 학대거든요. 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안 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라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정책을 썼던 이 독재자가 나중에는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붙잡히고 처형을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고아원의 실체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했다고 해요. 정말 이 고아원의 실체를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루마니아의 이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그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로 입양을 보내줬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아이들을, 입양된 아이들을 또 추적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가 않았고, 정서적으로도 불안도 높고 우울도 높고, 그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불안이나 우울이 더 높았다. 또 계속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요, 이 가정에 입양해서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 자체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이제 쭉 이제 몇 년 동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상호작용을 하긴 하더라. 그런데 불안정 애착이 굉장히 높더라. 라는 거를 발견했어요. 음.
그리고 최근에, 정말 최근에 이 루마니아 고아원에서 나중에 입양된 아이들, 지금 이제 성인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뇌를 측정한 거예요. MRI를 통해서 뇌를 측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후에 뇌의 크기가 일반 입양아들에 비해서 8.6%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스킨십,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럼 왜 이 연구를 하느냐? 왜 굳이 이 불쌍한 애들을 추적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엄마 아빠와 자녀 간, 주 양육자와 자녀 간에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의 행동에 반응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아이의 정서 발달, 건강, 그리고 뇌의 크기, 뇌의 발달에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양육자의 따뜻함과 포근함, 이러한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바로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에요. 할로우라는 학자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분리해서 한 1년 동안 키우면서 이제 한 실험인데요. 이제 이 새끼 원숭이에게 대리모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리모냐?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하나의 인형은 젖병이 달린 철사로 만들어진 어미 인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젖병은 없지만 부드러운 헝겊으로 감싸져 있는 어미 인형이었어요. 자, 새끼 원숭이는 어떤 어미 원숭이를 더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한호는 이걸 통해서 새끼에게 음식을 주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촉감적인 만족을 주는 것 중에 어미와 자녀 간의 관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밝혀보고자 한 거예요. 자, 새끼 원숭이는 어떤 어미 원숭이를 좋아했을까요? 자, 보니까 새끼 원숭이는 젖을 먹을 때,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헝겊 원숭이 엄마, 그 대리모 인형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그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젖만 빨아먹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헝겊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낯선 어떤 물체가 나타났을 때, 새끼 원숭이 입장에서는 좀 무섭다 싶은 그런 물체가 나타났을 때도 새끼 원숭이는 철사 대리모한테 가지 않고 헝겊 엄마에게로 가서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만 하는 걸로는 안 된다.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정말 따뜻함, 포근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안아주고, 포근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투, 따뜻한 눈빛, 따뜻한 어떤 포옹,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였던 거죠. 자, 그러면 따뜻한 어떤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따뜻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안아주기와 뽀뽀하기입니다. 나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거 놓치고 계신 분들 많고, 그리고 신생아 때도 일부러 뭐 손 탄다 막 이러면서 안 안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좀 크면, 어렸을 땐 잘 안아주다가 애가 좀 크면 이제 조금 뭐, 징그러워 아니면 뭐, 이제 좀 컸는데 이러면서 뭔가 엄마도 어색하고 아빠도 어색해 하면서 안아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예, 이걸 많이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게 그냥 좋아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도 다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아주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 또는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옥시토신은 건강, 면역력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제3의 뇌, 놀라운 피부라는 책을 쓴 덴다 미스히로에 따르면 이 호르몬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관계와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옹하는 것, 안아주는 것, 이거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관계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는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착은 36개월 이전에 모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애착이라는 것이 결국 부모 자녀 간의 신뢰 관계예요. 그런 점에서 애착에도 이 포옹, 안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포옹을 하면요, 여러분, 아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옥시토신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낮아진다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게 좀 엄청난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는 다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뭐 애기들이 뭐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들 울죠? 화내죠? 소리 지르죠? 그게 모두 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른도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이들도 매일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기 싫은 거 해야 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들이에요. 맨날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만 위험해. 우리 맨날 입에 붙어 있잖아요. 이빨 닦기 싫은데 이빨 닦아라. 자기 싫은데 자야 된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나름의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이가 그때그때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긴 해야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평상시에 많이 안아주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그 스트레스들,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는 데는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요, 눈 맞춤이에요. 눈 맞춤. 그것도 별거 아닌데, 나 이미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눈 맞춤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냐면, 엄마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아빠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눈 맞춤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눈 맞춤을 해주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상황 많아요. 엄마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좀 봐요 라든지 아니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이거 해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이제 설거지 하느라 바쁘라고. 엄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설거지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래 그 엄마 이따 빨리 해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해주다가 애가 왔어요. 엄마 불러요. 그러면 무슨 일이야? 라는지 엄마 나 이거 했어. 엄마 하면서 뭐 자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초록이가 그걸 했어. 하고 눈에 맞춰. 우리 초록이가 그걸 했어. 하고 이렇게 눈에 맞춰주는 거죠.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놀이를 할 때도 아이가 뭐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한 번씩 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아빠가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뭐 하고 있는데 엄마는 딴 데 쪽으로 쳐다보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때, 아빠를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 핸드폰 놓고 아이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거 만들었어. 이게 핸드폰을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랑 놀이를 할 때는 핸드폰 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면 내려놓고 무슨 일이야? 그거 만들었어? 이렇게 눈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너무 제가 당연한 얘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놀잇감 사주고 좋은 침대 사주고 다 좋아요. 다 필요하고 다 좋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걸 해줘야 정말 좋은 거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로 해주는 거죠. 말로 따뜻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말? 사랑해, 또 소중해, 그리고 고마워. 이 세 가지 말 많이 해주기. 그런데 이거 되게 손 오그라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입에 잘 안 붙고 이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또는 우리 소중한 아들, 우리 소중한 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고마워 얘기했는데 고마워는 뭐냐면 물론 아이가 뭔가 해줬을 때 고마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고마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누구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이 말들은 뭐냐면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고마워 잘했어라고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소중함을 말해주고 고마움을 말해주고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칭찬해주는 말이에요. 너가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고맙다.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말들을 해준 아이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자존감 향상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이런 말들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씩 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 번은 하자. 하루에 한 번. 자, 이 정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너무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따뜻한 정서적 상호작용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루마니아의 고아원 사례를 들어서 이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박탈됐을 때, 이게 없었을 때 아이의 정신건강, 정서 발달, 그리고 뇌 크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따뜻함, 포근함,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정서적인 따뜻한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아주기. 두 번째, 눈 맞추면서 이야기하기. 자, 세 번째, 고마워, 사랑해, 소중해, 이 이야기 해주기.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은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이렇게 존재, 아이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고마워해주는 그러한 말로 해보기.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또 다음에 준비한 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영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육아팅 하세요.